그렇군. 다행이군. 자, 복습이에요. 우리 지금 지구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지구 시스템 관련해서는 5권에 있으면 이게 상호작용하는 거 위주로 배우셔야 되거든요. 상호작용하는 거 위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여러 행성주 중에서 지구에만 왜 생명체가 있느냐 하면서 생명가능 시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적절한 두께의 대기, 자기장 등 생명체가 존재하는 필요한 여러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에 적당한 크기의 지구라서 그런 거라겠죠. 그래서 적당한 크기의 행성이면서 적당한 거리에 있다. 그래서 태양과의 거리 이거 하면 썼을 거예요. 그래서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써보자. 다 쓸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5개. 5개 기억하셔야 돼요. 5개. 5권이 있어요. 첫 번째 외권. 그 다음에 오늘 배울 기권. 네, 오늘 수권도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직권도 배울 거고요. 마지막 시간에는 생물권을 배우고 이 5권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배울 거예요. 금성, 응? 생물이 어쨌다고? 생명과학이었지? 미안해, 이거 끼니까 잘 안 들려. 이 부분이 아니야. 지구 시스템이니까 거의 지구과학이야. 거의 지구과학이야. 생물은 거의 안 나와. 왜냐면 뒤에 생태계 파트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자, 금성의 표면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면서 이제 중학교 때 배운 거 떠올려요. 금성 하면은 떠오르는 게 온실효과가 가장 떠오르지 않냐? 나는 항상 떠오르는데 금성하면 온실효과 전혀 안 떠오르나? 하긴 뭐 우선은 대기가 있는데 대기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았다는 건 기억나지 않냐?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온실효과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겠냐면 수금치화잖아. 태양이랑 가까워요. 액체 상태에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매우 뜨거운 거야. 그러니까 매우 뜨거운 매뜨. 매우 뜨거워. 뭐라고? 태양과 뭐라고 했었나? 가깝다. 가까움. 가깝움이라 적구나. 와, 가까움. 저 물렁증. 물렁뼈. 자, 넘어가도 될까요? 아니.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제는 기권을 배울 거예요. 기권. 그러면 중학교 때 했던 문제들이랑 스타일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요거.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예시만 살펴보면 보통 이거야. A, B, C, D가 있으면 A는 중간권이다. 뭐 A는 일교차가 가장 크다. 뭐 D에서는 기사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거. 그래서 A, B, C, D 이렇게 하면서 잘 모르지 않았냐 중학교 때? 오토 여러 번 문제 풀어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중요한 거니까 형광펜을 들어서 열중형 대가리 아니 앞에 외워. 근데 그냥 즐겁게 외우면 기억이 오래 남잖아. 열중형 대가리. 그 다음에 형광펜으로 하나 또 보셔야 될 게 여기 앞에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보통은 그래프가 0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X축이 기온인데 마이너스예요. 자, 우리가 그 전에 전 시간에 배웠던 정보에서 뭐가 있었냐면 높이 31km까지가 공기의 9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럼 위로 갈수록 공기가 희박한 거죠. 빨간 펜이랑 파란 펜을 들어서 여러분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있는데 기온이 마이너스로 가면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치고 높아지면 붉은색으로 동그라미 칠 텐데 각 권마다 동그라미 칠 거예요. 자, 대륙권은 위에가 마이너스
성층권은 아래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중간권은 아래가 마이너스. 열권은 역시 아래가 마이너스. 그러면 따뜻한 것도 동그라미 맞아치시면 나 잘못 쳤는데 이거? 중간권 잘못 쳤잖아. 너희는 할 수 있어. 너희는 수정 테이프라는 게 있잖니? 위에다가 빨간색 없어요. 그래 그럼 되네. 역시. 그냥 파란색까지 칠했으면 그게 수정 테이프 하고 그 위에 빨간색 동그라미 칠하고 이렇게. 그럼 되네. 미안해요. 사과는 공손하게 해야 돼. 자 그러면 이게 좀 중요해서 했어요. 이거는 시험 문제 꼭 나옵니다. 우리가 배웠던 게 어떤 게 배웠냐면 대류현상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밀도가 높은 건 아래로 갔었죠. 그다음에 밀도가 낮은 건 위로 갔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도 한번 표현을 해주면 밀도가 높은 건 안에 뭔가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낮은 건 적게 들어있는 겨. 촬영은 오늘 하루 종일 한다고 그랬어. 진짜 힘들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대류현상 배우면서 온도에 따른 대류현상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차가우면 밀도가 높아서 아래로 간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분자의 운동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보다 더 단위 면적당 많은 공기 분자가 위치할 수 있어요. 뭐 물도 마찬가지고 대류현상 일어나는 건 다 마찬가지야. 그러면 따뜻한 거는 분자 운동성이 커져서 많이 퍼지는 거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아서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표시를 해보면 대륙권에서는 위에 있던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려고 그러고 밑에 있던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대류 현상이 생깁니다. 상층권에서는 아래에 있는 게 아래에 있죠? 위에 있는 건 위에 있어요. 그래서 대류 현상이 생기지 않아요. 중간권도 마찬가지로 위에 있던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고 밑에 있는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오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대류 현상이 생깁니다. 열권도 아래에 있는 건 아래로, 위에 있는 건 위로. 그래서 대류 현상이 생기지 않아요. 시험에서는 항상 대류 현상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항상 물어봤어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야. 지금 A, B, C, D라고 해서 각 번의 명칭을 안 알려줬을 때 C에서는 대류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권과 대류권에서만 대류 현상이 생겨요. 그 다음에 또 알고 있는 정보가 뭐가 있냐면 31kg 이하의 공기의 99%가 다 밀집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류 현상이 생겼을 때 이 대류권에서만 기상현상이라는 게 생겨요. 대류권에서만 기상현상. 그래서 구름이 생성되고 눈이 내리고 비 내리고 이런 기상현상이 생겨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식으로 이제 단어가 표현됐냐면요. 대류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를 안정하냐 불안정하냐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대류가 일어나면 대류가 있으면 공기가 이동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안정하다라는 단어를 쓰고요. 대류가 없으면 안정하다는 표현을 써요. 변화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각 층마다 중요한 특징을 쌤이 옆에다 적어줄 거거든요. 먼저 대륙권에서는 기상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성층권에는 어떤 거 기억하시면 되냐면, 성층권에서는 자, 비행기인데 비행기 한번 그려봐요. 비행기 같지 않나요? 조금 인정해줘요. 비둘기 말고 비행기 같지 않나요? 자, 그래서 비행기 꼭 적어놓으세요. 자, 비행기. 날치라고? 약간 느낌 있었어. 비행기. 자, 비행기 타본 사람은 알 텐데, 비행기 타면은 밑에 구름이 보여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터뷸런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난기류 해가지고 막 비행기가 막 뭐 음식 먹다가 막 쏟아지고 막 이렇게 난기류 만나서 비행기가 막 위험해지고 이런 게 생기면 위험하잖아요. 비행기 자체가 추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대륙권에서는 이렇게 공기의 순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난기류를 만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더 공기가 조금 더 희박한 구름이 별로 없는, 그 다음에 대류순환이 별로 없는 성층권에서 비행기가 운항되는 거예요. 성층권에서. 대륙 경계면은 뭐냐면 성층권이랑 대륙권이랑 나뉘는 경계면인 거야. 자, 그래서 성층권 하면 비행기 떠올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존층. 항상 시험에 나오는데 이건 안 틀리지. 그래서 보통 보기 기억 정도 나와요. 오존층은 성층권에 있어요. 오존층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자외선 흡수죠. 자외선 흡수. 오존층에서 자외선 흡수하기 때문에 계속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층권은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비행기가 운항한다. 두 번째, 오존층이 존재한다. 오존층은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권은요, 대류현상이 있는데 이때부터는 공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상현상이 없어요. 기상현상 없어요. 잘 안 보이니까 그냥 파란색으로 계속 적을게요. 기상현상 없어요. 왜냐? 공기가 별로 없으니까. 여기에서는 관측할 수 있는 게 뭐가 관측할 수 있냐? 별똥별. 별똥별. 다른 말로, 좋은 말로 유성체라고 하죠. 별똥별을 관찰할 수 있어요. 별똥별은 다른 말로 유성체라고 합니다. 유성체. 열권은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오로라를 관찰할 수 있어요. 오로라를 관찰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온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일교차가 가장 커요. 그 다음에 가장 위에 있는 층이니까 공기가 가장 희박합니다. 공기가 가장 적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A, B, C, D 줘놓고 B에서 일교차가 가장 크다.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야. 아까 시험 문제 쌤이 낸다면 여기 보면은 A, B, C, D 있잖아. B에서 일교차가 가장 크다.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거야. 또는 뭐 B에서는 대류현상으로 기상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거.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이니까 이런 식으로 예상만 하시면 돼요. 쉽죠? 그냥 뒷도 외우면 돼요. 요것만 외우면 돼, 여기서는. 혹시라도 모르니까 캡처하실 분 하시고 요것만 외우면 돼. 그러면 배운 거 밑줄만 쳐볼게요. 자, 10건부터. 응? 자, 열중형 대리바가 열중성대. 10건, 중간건, 성층건, 대륙건. 왠지 단답형으로도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야 되지 않냐? 아니면 말고? 순서도 있고 각각 뭐 건도. 열중성대 하면서 대륙권인지 대기권인지 이렇게 쓴 애들이 있었거든? 아무튼 그런 거. 자, 10건. 자, 기온이 높아져요. 일교차가 가장 크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인공위성 궤도를 이용되고요. 오로라가 관측됩니다. 자, 중간권. 자, 유성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층권. 오존층이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대륙권.
여기 보면 지구 복사 에너지로 기온을 알린다. 여기서는 딱히 뭐 이렇게 밑줄만 쳐줍시다. 자, 다 적으셨나요? 자, 그렇다면 위에도 한번 밑줄 칠게요. 먼저 기권의 성분. 기권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했었는데 질소와 산소가 대부분 차지한다고 했어요. 질소가 78%, 산소가 몇 %인지 기억나요? 21%. 땡큐, 21%. 그다음에 아르곤,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아르곤을 뭐 정확하게 표현하면 0.9거든요. 이산화탄소는 확실히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생명과에서 이게 좀 중요해요. 0.03%. 아르곤은 0.9%. 이렇게. 이번 시험에 나올 안 나와요. 전혀 안 나. 이거 내용 자체가 다 안 나와요. 그냥 알려주고 싶었어요. 안 나와. 전혀 안 나와. 자, 요거는 한번 나온 적 있었어요. 자, 기권은 높이가 약 1000km까지 있다. 이거를 100으로 해서 나온 적 있었어요. 그럼 그것도 외워야 돼요? 아니, 나온 적 있으니까 한번 보자고 그냥. 이렇게 문제 내면 쓰레기죠. 아무튼 자, 그래서 어쨌든 나는 이러고 내고 싶지 않아. 자, 불안. 아니야. 그냥 1000.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대기 질량의 약 90%가 몇 킬로이네? 약 32킬로이네. 그런 숫자. 아니야. 이거는 그냥 이해만 하면 돼. 그랬기 때문에 대륙권에서만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대륙권에서 이렇게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아씨, 파란색으로 할 거랬다. 그래, 고마워. 네. 99%랑 32%까지 파란색을 바꾸신 거예요? 인. 아니, 그렇게 또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 다 했던 거죠. 그러면 밑에 안 한 것만 합시다. 기권은 너무나 생명체가 살기에는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우주에서는 끊임없이 자외선과 우주 방사선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보호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없다면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할 거예요. 옛날에 리딩 나오는 혹시 영화 본 사람 있나요? 빡빡이가 나와서 나머지 애들을 구해주는 그런 영화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어떤 행성에 불시착을 해요. 그런데 밤에는 마이너스 몇 도씨고 낮에는 몇백 도씨야. 그래서 태양을 받으면 그냥 즉시 타버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 기권이 없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밑줄 좀 쳐줍시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차단하여 생물을 보호하고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더라. 그 다음에 이렇게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또는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공급을 해준다. 넘어갑니다. 자, 수권. 지구는 물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전체 면적에서도 물이 더 많아요. 여기에서 단어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 해수와 육수가 있으면 해수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여기 보면 97.2%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육지에 있는 물에서도 대부분은 빙하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지하수 및 기타 호수강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먹는 물로서는 전체적인 퍼센트에서는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물을 아껴 써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원래 여기 육수에 빙하 있잖아요. 여기 빙하 포함해서. 자, 그러면 여기 빈칸 채우고 영상 좀 볼 건데 지구에서 물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은 어디냐? 그 바다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적지 말자. 여기 있자. 해수. 화살표 합시다. 귀찮으니까. 자, 육지에서 물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거 어디야? 빙하죠. 와, 화살표 좋다. 그래서 빙하로 존재합니다. 자,
수권 외우는 법 알려줬어요. 혼수 상태 하면서 홍수 심해 이렇게 했거든요. 홍수 상태, 홍수 심해. 이 혼합층은 생각보다 잘 틀리는 층이에요. 혼합층, 수원약층, 심해층. 아이들의 생각 속에서 이 온도차에 대한 게 혼합층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럼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그지처럼 되진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100, 2000인데 지역이나 또는 계절에 따라서 다르겠죠. 먼저 혼합층 하면은 가장 기억해야 되는 게 바람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람. 바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물이 태양 에너지를 받아요. 물도 태양 에너지를 받으면 굉장히 뜨거워지죠. 그런데 바람이 부니까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일정해요. 지금 쌤이 빨간색으로 치는 건 잘 틀리니까 빨간색으로 칠하는 거예요. 혼합층은 온도가 일정해요. 이거 생각보다 선배들이 잘 틀리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수영을 했을 때 그 기억이 있나 봐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바닷물이 약간 뜨뜻했다가, 그러니까 이거 우리의 추억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거 괜히 말해서 틀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바닷가에 놀러 갔어. 그럼 애들이 막 다짜고짜 막 뛰어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게 인간이 뛰어 들어갔어. 여긴 따뜻했는데 들어갈수록 차가워지더라.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애들은 위에는 따뜻하고 밑에는 차가웠어. 이렇게 기억을 많이 하는 거야.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수치가 미미할 정도라서 이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거. 이거 시험에 꼭 나온다. 혼합층은 온도가 일정하더라. 바람에 의해서 섞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를 연관해서 아셔야 돼요. 바람에 의해서 섞이니까 바람이 강하게 불면은 혼합층의 두께는 땡큐 혼합층의 두께는 두꺼워진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은 혼합층의 두께는 두꺼워진다. 그래서 옆에 있어. 혼합층의 두께는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두꺼워지고 계절과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주로 혼합층을 꼭 물어봐요. 그 다음에 파란색, 빨간색 다시 한번 칠 건데 수홍약층은 밑에가 마이너스예요. 위에는 플러스야. 그러면 안 섞이는 거야. 차가우니까 아래에 쓰려고 그러고 따뜻하니까 위에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매우 안정한 층이에요. 그래서 빨간색 안 보이네? 안 보이니까 안정한 층이에요. 그러니까 안 섞여요. 안 섞임을 다른 말로 쓰면은 대륙 없다는 겨. 대륙 없어요. 그러면 수온 약층은 대륙 없기 때문에 이 대륙 없다는 말이 뭐냐면 여기다 적으면 안 보일 것 같은데 어쨌든 안 보이더라도 여기다 적을게. 그러니까 혼합층이랑 심해층이랑 섞이지 않는 거야. 교류는 사람 사이의 교류니까 과학에서는 물질교환이라 하겠다. 물질교환이 없는 겨. 대륙 없기 때문에 수온 약층에서 대륙 없기 때문에 혼합층과 심해층은 물질교환이 없어요. 우리 진도 거의 다 나갔어요. 조금만 힘내요. 그 다음에 심해층은 말 그대로 심해죠. 심해. 지금 보면은 몇백이잖아. 단위수가 거의 1000으로 되네. 그래서 태양 에너지를 못 받아요. 화살표로 합시다. 쓰기 귀찮으니까. 태양 에너지가 매우 적어요. 그래서 온도가 낮아요. 다 했어. 힘내, 다 했어. 힘내. 태양 에너지 안 받고 온도 낮다. 이게 빨간색을 바꿀까? 중요하진 않지만 잘 안 보여서 그렇지. 검은색 잘 보일 것 같아. 검은색? 훨씬 낫다. 아이디어 좋아. 훨씬 낫네. 더 안 보이네. 그래, 더 안 보여? 너희 반이라서 그런가 봐. 너희 반이 이거라서 그런가 봐. 빨간색 바꿀까?
하여튼간 흰색 있어요? 색깔 흰색 있어. 흰색 나쁘지 않는데 진짜. 흰색. 돈 왔냐? 으잉 기구마잉. 자 여기 밑줄 좀 그을게요. 저게 제일 방금 중요해요. 했던 거.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는 물질의 에너지 교환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수온 약층은 안정하다. 그 다음에 심해층. 다른 색깔로 할까? 자, 심해층은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지 못해서 수온이 낮다. 그래서 수온 변화가 거의 없다. 방금 다 했던 거죠. 방금 다 했던 거 밑줄만 친 거야. 방금 다 했던 거 밑줄만 친 거예요. 쌤인데 응.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선배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게 그 혼합층 좀 많이 틀렸어요. 혼합층. 그 다음에 단답형 나왔을 때 각 층의 명칭. 명칭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혼수 상태 이렇게 알려줬으면 심해층을 상태 이렇게 기억할 수도 있어요. 자,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도 이거 적을 줄 알아야 돼. 왜냐면 우리가 단답형이 있으니까. 단답형 충분히 예상 가능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단답형으로도 쓸 수 있어야 돼요. 다 했어.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영상 볼 거예요. 자, 그래서 물은 이렇게 수권은 이렇게 서식 공간을 제공하고 물질을 공급을 하더라. 그리고 나중에 물질의 순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 에너지를 고르게 분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는 게 뭐냐면 해수의 순환을 배워요. 뒤에 보면 대기와 해수의 순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해수의 순환할 때 왜 그래서 북태평양 기류, 뭐해서 난기류 이런 거 하면서 중학교 때 살짝 배웠을 거예요. 쿠로시오 해류 이런 거. 그래서 그런 해류를 배우게 됩니다. 무역풍 이런 거 배웠을 거 아니야. 응. 그래서 무역풍 이런 거 배우고 쿠로시오 해류 이런 거 배우고 이런 거 배워요. 나중에 이렇게 내용 연결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거 대기 쓰고 끝이에요? 어떤 거? 선수의 순환.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야.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야. 여기 지금 요거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야. 뒤에 배우는 단원의 명칭이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야. 그래서 무역풍, 뭐 편서풍 이런 거 나오고 해수하면서 북태평양 기류 뭐 이런 거 나와. 고생하셨어요. 다 배웠어요. 이제 노래 듣고 끝날게요. 고생하셨어요.